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이해에 관해서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의 축적 및 그 획득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방대한 양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데이터가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꿰어야 보배죠. 따라서 이 합리적 예측을 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정형 데이터와 또는 구조화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모두 이 컴퓨터 식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시대에도요, 컴퓨터가 식별할 수 없는 이 대량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인간의 뇌를 통해서만 인지될 뿐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되거나 또는 측정되고 또는 연산 이러한 연산 과정까지가 어려운 추상 데이터 또는 이 뇌와 컴퓨터가 인지할 수 없거나 식별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다크 데이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먼저 이 추상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 추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 다크 데이터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요.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등 이 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쉽게 인지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는 식별하기가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워낙 이제 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 사람의 후각까지도 그죠? 감지해내는 그러한 기술력들이 점차 이렇게 만들어지고는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존재이자 현실 세계에 대한 기록이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투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현실적으로 이 인식할 수 없거나 또는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어떤 방대한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크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다크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이긴 하죠. 식별할 수 없거나 아직 식별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 우리가 절대적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로 빅데이터, 작게는요, 기업의 데이터 자체의 그 품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의 품질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 의미가 없는 이러한 다크 데이터와 또 가치 있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분석이나 이 활용 가치가 이 낮은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한 7, 80% 정도는 이러한 다크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인식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의 전제 조건으로 그럼 우리가 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빅데이터 활용의
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빅데이터 활용의 전제 조건 뭐로 보아야 된다고요? 의미 있는 데이터의 수집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 하나를 익히고 넘어갈게요. 기고라고 돼 있죠. 그죠? GIGO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즉, garbage라고 하면 우리가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죠. 즉, 이 데이터 품질의 어떤 그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PS, 즉 자료 처리 시스템 또는 우리가 거래 명세서를 입력시키는 가장 기본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시킴에 있어서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었다고 한다면요.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분석 능력이 뛰어나도 결과는요. 엉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비지가 들어가면 결국은 가비지의 어떤 지식 또는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이 무엇보다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또한 빅데이터가 즉각적 의사결정과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속성이 빠르고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번 언급은 되었었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종이 뭐 몇 번 했었죠. 자,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양이나 종류가 너무 커서 기존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를 총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의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기업 운영 또는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나 텍스트 및 문서 또는 통화 기록 또 대규모의 어떤 전자상거래 목록 등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웹로그, 센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뭐 인터넷 텍스트 문서 등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이제 빅데이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웹로그라고 나오는 용어가 있죠. 웹로그. 여러분들이 그 웹로그라고 하는 표현은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것을 단어를 검색을 하고 또는 어떤 것에 관심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초 단위까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 모든 사이트에 접속한 순간부터 벗어난 순간까지의 모든 기록들이요 저장이 다 됩니다. 그죠? 우리가 쿠키라고 하죠. 이처럼 웹 로그 파일 등을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것 성향이나 또는 얻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존에서요, 뭐 책을 뭐 추천한다든가 하는 추천 시스템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의 유형도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비정형, 반정형, 정형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이 정형 데이터보다는요, 바로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 분석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를요 정형화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데이터 정제 또는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처리라고 하는 표현을 배웁니다.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내용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정형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야기하며 엑셀 데이터 생각하시면 되죠. 액세스 데이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 등에 저장되는 기업에서 관리 중인 대부분의 데이터 포맷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셀 데이터는 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뭐 성명, 그죠? 성명, 뭐 주소, 학번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것으로서 저장이 바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 규모, 뭐 다양성, 복잡성, 속도 해가지고 3V 플러스 1C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요, 4V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4V였습니다. 그죠? 먼저 규모를 보시면 뭐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뭐 제타바이트급 시대로 진입했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빅데이터 하면은 적어도 페타바이트급 이상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PEGY였죠. PG였습니다. 자, 다음은 다양성. 뭐 로그 앞서 이제 웹 로그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죠. 로그 기록이라든가 소셜 위치, 소비, 현실 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의 증가. 그 다음에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양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복잡성은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 당연히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컴퓨팅 등 연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요? 소비자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실시간 개념이죠. 실시간 개념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4V라고 하는 개념을 쭉 숙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5V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놨어요. 그럼 뭐가 또 하나 중요한 뭐 V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뭐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떠올리고 계실 건데요. variable이죠. 다차원 바로 변수를 의미합니다. 통계학에서 우리가 이제 varia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차원 변수의 개념으로 variable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4V를 넘어서요. 이제 5V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바로 이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블록체인과 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는 달라요. 빅데이터와 블록 데이터는 또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간단하게 이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차원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빅데이터는 사실 아직까지는요 영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막 나눠져 있죠. 한번 보시면은 금융, 그죠? 또는 경찰, 또 뭐 학교, 각 기관별로 빅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는 되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고리는요 아직까지 미흡해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새롭게 적용해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그럼 블록 데이터는요 핵심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높은 연관성을 지닌 데이터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높은 연관성. 즉 학생 장기에 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즉 연관된 데이터, 뭐 병원 기록이라든가, 그죠? 또는 뭐 아동 관련 어떤 그 뭐 신고건 건수, 뭐 경찰청이겠죠. 또는 학교 교육부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 또는 뭐 한전이나 또는 뭐 기타 통신사 등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 분석을 했을 때에는 이 학생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OV라고 하는 개념이 이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즉 높은 연관성을 지닌 데이터에서 이 변수를 얻어내기 위한 이러한 것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빅데이터와 기술 요건이 언급되어 있죠. 빅데이터와 기술 요건 4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컬렉팅 한다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스토어 한다. 수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정보의 또 빅데이터의 순환과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보 추출이었죠. 수집입니다. 그죠? 수집 다음에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분석. 끝으로 이제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그 처리 순환 과정에서 시각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바로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오픈 소스인 R에서 특히 이 뭡니까? 시각화 기법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강점으로서 여러분들께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 요건 4단계 각각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뭡니까? 웹 또는 소셜 네트워크, 뭐 그죠? 로그 파일도 있고요. RDBMS 이런 거 있죠. 자, 이게 이제 수집 단계입니다. 그죠? 컬렉팅 단계로서 정보를 추출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집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하는 거에 하둡 툴을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서버라고 표현했던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러한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BMS의 개념이었죠. 수집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석하죠.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R이라고 있죠. 그죠? R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산 병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라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것을 배우시겠지만 데이터는 분산 관리합니다. 한 서버에 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저장해버리면요, 액세스 속도가 늦어요.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요? 분산 관리합니다. 분산 저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병렬 데이터를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야 얘가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각화 기법이 뛰어나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히 생각하시면요, 엑셀에 또는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이렇게 도표와 또는 그림 등으로 차트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눈에 빨리 들어오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시거나 하실 때요, 이런 시각화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만년체로 기술을 쫙 해버리면요, CEO가 볼 때는 전혀 눈에 안 들어오죠. 일일이 읽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시각화를 시키더라도요, 도표보다는요, 어떻겠습니까? 그래프 형태로 해주면 더 식별이 용이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R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실제 정확하게 어떤 그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로 하는 것보다요, 이 시각화, 즉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훨씬 각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술 요건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업 내 외부겠죠. 기업 내부 또는 외부에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용어 한 개가 나오죠. 뭐겠습니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이 크롤링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크롤링이라고 하는 용어는 빅데이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좀 세부적으로 언급이 됩니다만 외부 데이터의 경우 이 크롤링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요.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거나 스캐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크롤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어서 로그 수집기. 이 로그는 모든 기록 파일이라고 했죠. 그죠?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웹 서버의 로그 수집, 웹 로그 또는 트랜잭션 로그, 그 다음에 뭐 클릭, 뭐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남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 그 다음에 꼭 숙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요. 크롤링이라고 했죠. 그죠? 주로 웹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요.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소셜 데이터 및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크롤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센싱, 각종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RSS 또는 오픈 API가 되겠습니다. 자, 이 API 여러분들이 혹시 뭐 네이버 이 오픈 API 등을 부여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크롤링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요.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는 뭐 유료 부분적으로는 또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픈 API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뭐 데이터를 생산, 공유, 참여 환경이 웹 2.0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웹 2.0이라고 하는 표현, 자, 다음에 더 상세히 할 겁니다. 웹 1.0, 2.0, 3.0으로 구분합니다. 웹 1.0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검색한 데이터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빅데이터란 무엇입니까? 그럼 빅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쫙 뜨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웹 2.0, 즉 2.0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올려보시면요. 또는 위키피디아는 어떻습니까? 여러 집단 지성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전문가들 견해까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정보가 탄생하게 되죠. 즉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새롭게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웹 2.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웹 3.0은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구현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지금 만약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란 무엇이에요? 라고 검색을 했을 때요. 잘못된 엉터리 정보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한번 걸러서요. 아, 빅데이터란 이러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한 페이지에 뭐 시각화 기법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일목요연하게 빅데이터의 뭐 역사,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의 특성 이렇게 딱딱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대로 된 정보만요. 엉터리 정보는 다 삭제를 시키고 딱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웹 3.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뭐 상용화될 단계로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되어 있죠. 자, 다음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자주 살펴보게 될 빅데이터 우리의 지금 저장 기술 중에 주로 우리가 이제 R만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그냥 다운받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오픈소스의 하둡, 예, 하둡의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 또는 뭐 HBase라고 하는 것도 뭐 자주 시험에 언급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방식 등으로서 저장 및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 DBMS.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SQL 또는 NoSQL이라고 표현합니다. NoSQL 등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쿼리라고 하는 방법, 예,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뭐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서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인메모리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좀 캐치하셔야 되는 내용은 색깔을 좀 바꿔서 좀 진하게 좀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좀 빠뜨렸네요. 자, 인메모리 기술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가 아닌 뭐요? 예, 메모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PU 뭐 또는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뇌 기능일 수 있는 거죠. 연산 기능을 하고 있는 CPU,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메모리에 보관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되어 있습니다. 인메모리 기술이라고 할 때 실제 여러분들 그 CPU를 통해서 또는 저장 장치를 통해서 외장 하드라든가 여러 주변 장치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처리 속도가 그만큼 늦어져요. 따라서 메모리에 그죠, 하드디스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하드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보관하면요, 그만큼 방대한 양의 처리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정제, 전처리 언급을 했었죠. 실제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가능한 정형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합시다. 전처리라고 한다는 거죠. 뭐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만 전처리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전처리가 끝났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분석 들어가는 거죠. 전처리가 끝났으면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분석은 빅데이터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되어 있죠. 주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는 빅데이터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예측 분석, 최적화, 평판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 매우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본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뭐 상세히 다루기는 뭐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이제 통계 기법 등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에서 첫 번째가 이제 통계 분석을 다루고 있죠. 통계 말 그대로 R은 데이터 마이닝 통계 분석 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통계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리그레션 즉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해요. 회귀 분석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러한 회귀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 통계 기법들을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에 딱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용어가요. 바로 패턴 인식, 패턴입니다. 새로운 상관관계와 패턴, 추세 등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과거에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확장된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마이닝 있죠.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요, 그죠? 예, 분석을 쭉 하는 것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측 분석. 빅데이터에서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느냐? 바로 미래 예측이라고 했죠. 예, 예측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관심이 되는 변수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된 뭐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기술들을 기반으로 결국은 뭐 해야 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에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평판 분석이 나옵니다. 평판, SNS 등의 정형, 비정형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분석 기술이라 되어 있죠. 예, 바로 긍정적인 단어 또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쓰는 것을 평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NS 분석이라고 하죠. SNS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연결 구조 및 연결 강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즉 여러 사회망 나하고 누구하고 연결되고 또 그 사람은 누구하고 연결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연결고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쉽게 그림으로 딱 도식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을 SNS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결과치나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기타 실시간 분석, 준실시간 분석, 뭐 인DB 분석, 인메모리 분석, 뭐 MPP 등이 있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시각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요, 시각화 기법으로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각화 기술에는 뭐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등 여러 기법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 시각화를 한번 보세요. 분절형, 연속형 뭐 굳이 나눠놨죠. 우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분석한다든가 하는 거, 그죠? 가장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 뭐 누적 그래프,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이런 것. 그다음에 분포 시각화도 있습니다. 자, 전체 분포, 최대, 최소, 전체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파이 차트. 그 다음에 뭐 도넛 차트. 우리 그림에 나와 있죠? 도넛 차트가 나와 있죠? 그죠? 도넛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화를 기하는 기법입니다. 자, 뭐 시간에 따른 분포, 시간에 따라 어떤 분포가 있었는지 나타내는 기술로 누적 연속 그래프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각기 다른 변수 사이에서 관계를 찾는 기술로 뭐 상관관계, 뭐 분포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시각화 한번 볼까요? 비교 시각화. 여러 변수에 비교되는 뭐 히트맵, 체르노프 페이스, 스타 차트, 평형좌표 그래프, 또 그 다음에 다차원 척도법, 아웃라이어 찾기 등이라 되어 있죠. 자, 먼저 아웃라이어 보시면요, 이 우리가 이제 결측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웃라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실제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선이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 영역, 여기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즉 우리가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말 쓰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인 표준 편차를 훨씬 벗어나는 이런 것들은 뭘로 하겠다?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해가지고 딱 그림으로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이 벗어났죠, 이거는 그죠? 평균선이 이렇게 될 때에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결측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을 쉽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체르노프 페이스, 사람 얼굴이죠. 사람 얼굴 모양을 가지고 서로 막 구분을 시켜주는 거고요.
다차원 척도법. 뭐 딱 봐도 그래프가 그죠? 예,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군집 분석하듯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죠. 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간. 말 그대로 공간을 서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주는 거겠죠. 예, 공간. 그래서 뭐그 특정 패턴 변화를 보여준다. 뭐 실업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정보죠.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으로 다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여주면은 쉽게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가 있죠. 이런 기법들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BI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또는 뭐 액세스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익히고 보통 이렇게 취업들을 하게 되죠. 근데 향후에는요, 이러한 파워 BI와 같은 솔루션들을 쉽게 활용하시면은 이런 시각화를 굉장히 뛰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시면 그러한 파워 BI와 관련된 공부를 쉽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이런 기법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빅데이터와 이제 발전 동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 여러 이제 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5년 사이에 뭐 9배나 증가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죠? 2020년까지는 빅데이터가 뭐 50배 성장할 것이다. 뭐 여러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향후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뭐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증대되는 데이터의 양처럼 품질 앞서 언급이 되었었죠, 그죠? 품질도 증가하는지에 대한 의무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쨌든 기대와 우려 속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견인할 발전 동인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4V의 개념에서 밸류,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뭐 수익 모델로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한 것에 항상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데이터 급증이 야기하게 될 두 가지 현상은 뭡니까? 저장 공간에 대해 그죠? 실제 저장 공간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불촉과 네트워크 부하.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서 충분한 저장 공간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부하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 앞으로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상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중앙 서버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뭐 저장,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PPT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발전 동인을 한번 보시죠. 어쨌든 우리가 현대 사회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센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동체망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경제라고 할 만큼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그 연결고리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네트워크 관점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치사슬상, 즉 기업의 가치사슬, 즉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협력업체, 소비자 모두가 유통에 이렇게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분석,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최근 이 주요 자산 중에 하나가 뭐다? 풍부한 고객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CRM이나 CM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기업의 목적인 어떤 그 수익 창출의 어떤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퀴즈를 끝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크롤링 또는 웹 크롤링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국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을 크롤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